초반에는 너무 좋고 사랑하니까 취미활동 던지고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서 밥 먹고 노는 게 재밌으니까. 근데 점점 이게 길어질수록 우울해하거나 권태기가 오는 경우가 있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되는 메모장 컨텐츠고요. 오늘의 주제는 장거리 연애의 특징입니다. 살다 보면 어쩌다 마주친 그런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게 돼서 티키타카가 잘 됐는데 알고 보니까 부산 사람 띠용 나 서울 살고 있는데 뭐 이래버리면 그 내 마음 조절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거리 연애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애틋하다라고 하죠. 애틋한 장점이 있지. 왜냐면 우리가 연애를 하면 자주 보면 이제 너무 편안해지는 시기가 올 텐데, 장거리 연애는 자주 봐도 일주일에 한두 번 보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솔직히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거면 진짜 잘 보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장거리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정하면 좋냐면, 차 타고 1시간 반 넘게 걸리는 게 장거리야. 1시간 정도 걸리면 멀긴 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일주일에 몇 번 만날 수 있어. 근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너무 걸린다? 아니면 아예 진짜 뭐 기차 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진짜 한 달에 한두 번도 보기 어려울 수 있어. 근데 한 달에 한두 번씩 본다? 애틋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나의 예쁜 여자친구를 한 달 동안 기다려서 본다? 너무 애틋하지. 애틋하고 그리웠고 뭔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만났을 때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살고 있는 곳에 갈 때 놀러가는 기분이 든다? 애초에 타 지역을 가는 거니까 여행처럼 느낄 수도 있겠네. 서로의 지역을 방문할 때 여행 같다.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겠다. 그래서 가까이 사는 커플들은 잠깐 밥 먹고 헤어지고 다음날 또 보고 이럴 수 있는데, 아예 장거리 연애들은 만나면 뽕을 뽑아야 되잖아. 만난 김에 최대한 시간을 많이 같이 있고 싶어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 성인분들은 진짜 만나면 1박 2일, 2박 3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여행처럼 느낄 수도 있지. 그리고 장점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 개인의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 근데 난 솔직히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봐. 나는 개인 시간을 엄청 중요시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나는 어떤 시간이든 함께 있는 걸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개인 시간이 많다. 그래서 연애하면 취미 활동이 없어진 애들이 있어. 뭐 원래 운동을 하거나 집에서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만들거나 하는 애들, 근데 연애하면 그 취미가 확 죽는 애들이 있어. 개인 취미 시간이나 개인 시간을 그냥 연애할 때 써버리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거야. 자기가 쓰는 거에 그냥 행복해하고 괜찮아하면 되는데, 이거에 나중에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있어. 초반에는 너무 좋고 사랑하니까 내 개인 시간을 쏟아 부어서라도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고 취미 활동 던지고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서 밥 먹고 노는 게 재밌으니까. 근데 점점 이게 길어질수록 내 취미 활동이 없어져서, 내 개인 시간이 없어져서 우울해하거나 권태기가 오는 경우가 있어. 너랑 만나는 거 너무 즐거운데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기분이 든다. 약간 이런 걸로. 근데 그게 상대가 존중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조절 못하는 애들도 있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만나자면 만나고 싶고, 나도 그러고 싶으니까 자기 개인 시간을 자기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가 조절을 못해서 이별을 하는 애들도 있지. 근데 장거리 연애는 개인 시간을 안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동할 때 교통비가 많이 든다? 어쩔 수 없지. 교통비가 많이 든다. 교통비 많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동 시간도 많이 써야 된다 보니까, 단점을 얘기하자면 그런 게 있어요. 데이트를 하려면 하루를 그냥 빼버려야 돼.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직장인끼리 만나면 퇴근하고 저녁을 같이 먹고, 또 각자 헤어져서 다음날 출근하고, 그리고 또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고 데이트하고 뭐 간술하고 맥주 먹고, 이게 되는데, 장거리 연애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번 봤을 때 뽕을 뽑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 진짜 여행 간 것처럼 간 김에 뽕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직장인이야. 근데 여자친구 만나려면 토요일 일요일을 빼놔야 돼. 그럼 주말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것도 좋은 건데 부담이 될 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루를 통째로 비워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죠. 바람 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환경적으로 피울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장거리 연애가 바람이랑 연관이 있다 생각하진 않아. 바람 피는 애들은 같이 살아도 바람 피고, 동거해도 바람 피고, 장거리 해도 바람 피고, 단거리여도 바람 피고 그래요. 그래서 장거리 연애 특징은 아니야. 필 사람이 피는 느낌이지. 하루 이틀을 통째로 비워서 만나는 거다 보니까 진짜 지대로 뽕 뽑을 수 있음. 근데 그건 있겠다. 데이트 한 번 한 번이 좀 특별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냥 서울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데이트 코스가 서울 내에서 있을 확률이 너무 높아. 아니면 아예 각 잡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인이 좀 편안해지면 데이트도 그 한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냥 동네에서 추리닝 입고 밥이나 먹자, 국밥이나 먹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장거리 연애는 그냥 오늘 좀 쉽게 보자 해도 각 잡고 봐야 되니까 뽕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는 거지. 데이트 코스도 정하게 되고,
오늘 하루 만나면 이것저것. 근데 그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야. 누구는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국밥에 소주 한잔 하면서 간술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데이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아예 각 잡고 제대로 데이트하고 예쁘게 꾸미고 예쁘게 멋있게 꾸미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취향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 특별한 데이트를 자주 할 수 있다. 유독 연락 문제에 민감해짐. 저것도 분명 특징이 있겠다. 연락에 예민해진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 장거리 연애여도 연락을 서로 편안하게 하기로 얘기가 됐으면은 뭐 정말 편안하게 하고 만날 때만 만나서 이야기 많이 나누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연애라는 것 자체가 서로 계속 일상도 궁금해하고 이러는데 가뜩이나 자주 못 봐, 멀리 있어, 뭐 하는지 잘 몰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신뢰를 정말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발걸음이 사실 연락이잖아요. 장거리 연애일수록 그런 신뢰를 많이 줘야 되다 보니까 연락에 예민해진다. 예민해진다는 게 뭐 연락 왜 이렇게 안 했어 그 예민하다는 게 아니라, 서로 연락에 있어서는 존중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그래, 저게 진짜 큰 단점이지. 일상적인 데이트를 못하기 때문에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게 너무 힘듦.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장거리 연애를 못하는 스타일이야. 언제든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도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 생활 패턴 자체가 하루를 통째로 빼거나 이런 일도 많이 없고, 그런 거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 일하다가 시간 날 때 보고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게 좋지, 내가 오늘 방송도 할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기획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틀 3일 통째로 빼버리면서 계속해서 데이트를 해나간다는 것 자체도 일단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프리랜서 자체가 정해진 시간이 없잖아. 그냥 갑자기 시간이 나고 갑자기 시간 일정이 생기고 이런 거다 보니까 보고 싶을 때 보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 그래서 가깝거나 뭔가 패턴이 같거나 이런 게 좋은데, 멀면 그거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져. 그리고 다 떠나서, 그런 핑계 다 떠나서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난 힘들어. 저것도 있겠다. 싸우면 풀기까지 쉽지 않다. 화해가 어렵다. 이게 나도 연애 컨텐츠나 연애 조언을 최대한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게, 연인끼리 싸웠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만나서 얘기하는 거야. 싸울 때 카톡으로 싸운다? 진짜 최악이에요. 나는 카톡으로 절대 안 싸워. 카톡으로 얘기하다가 싸우게 됐다, 전화하거나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람의 말투나 감정이나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거를 다 읽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어감이나 말투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 근데 텍스트는 그게 없잖아. 그냥 글자야. 내가 미안해 이게 내가 미안해 이건지 내가 미안해 이건지 알 수가 없어. 자기가 들리는 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싸울 때 카톡으로 화해하는 거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해. 근데 멀어서 안 되면 전화라도 해서 이 어감이나 말투나 이런 감정이라도 최대한 느낄 수 있게 전화로 하는 거. 근데 싸우는데 우리가 영상통화해서 싸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자존심 부리고 있는데 영상통화 카메라 각도 잡으면서 여기가 좀 더 잘 나오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좀 더 잘 나오나? 그게 아니라 그랬다니까? 이럴 수 없잖아.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싸울 때 전화로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베스트는 사실 만나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면 화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장거리 연애 특징 이렇게 9가지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장거리 연애 경험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장거리 연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재미난 에피소드나 특징 같은 거 댓글에 달아주시면 우리가 또 참고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장거리 연애를 고민하고 있거나 또는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거리 연애 특징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장거리 연애 특징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야. 단점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본인이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거니까 저는 진짜 장거리 연애 응원합니다. 안녕.